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이제 좀 정식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곧 있으면 이 한중수교 이 3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뭐 여러 이 세미나도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재외동포 관련돼 있어서 이 중국 동포 쪽, 이쪽도 이제는 한 세대가 이렇게 또 흘러갔죠. 그래서 이 중국 동포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펼쳐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좋은지, 그런 연구, 이 정책 연구도 지금 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좀 분위기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어, 요즘 뭐 한국 정부,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섰죠.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집권당은 또 집권당대로 아직 뭐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같은 거, 여러분들 뭐 뉴스를 보시면 또 알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에 지금 이 뭐 국제 관계도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습니다. 이 한중 관계, 네, 뭐 지금 사드 문제가 다시 이 불거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엊그저께인가요? 어제인가? 중국과 또 한국의, 그러니까 그쪽은 왕이 외교부장이죠. 여기는 박진 외교부장, 이 외교 그 부장 간의 이 대화가 있었죠. 이 중국 청도에서 있었는데, 어쨌든 상당한 또 입장 차이가 있었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 정부에서는 이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 고유의, 그러니까 주권 행사이다. 이 중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음, 참여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할 저기가 안 된다. 우리가 판단할 일이다 하면서 이 사드 배치를 더 미완성적으로 있었던 거를 좀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이 또 강력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서 또 제2의 사드 사태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또 분위기도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중 관계가 그래도 좀 좋고 이 편안해야 이 중국 동포 분들도 좀 마음도 편하고 그렇게 또 국내에서나 또 중국에서나 또 여러 그러실 텐데요. 어쨌든 뭐 모든 게 지금 가도기적인 그런 상황이니까요. 어느 정도 뭐 서로 새로운 또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또 대통령 오게 되면은, 글쎄요, 어떤 외교에서는 서로 그냥 수일기, 뭐 그런 저는 기싸움, 뭐 이런 것들이 전개될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중국 동포, 국내 체류하는 중국 동포, 이 중장기적인 재동포 정책 수립과 관련돼서 과연 이 중국 동포 문제는 어떻게 이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는가? 아마 새 정부에 있어서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이, 그러니까 뭐 한 지금 중국 국적으로 계신 분들이 지금 한 70만 가까이 되죠. 그다음에 뭐 한국 국적까지 취득하신 분들까지 하면 80만, 적지 않은 수입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그 국내, 그러니까 체류하고는 외국인 중에 거의 한 35% 정도 이상을 이 중국 동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다문화 정책이라든가 뭐 법무부가 뭐 이민청을 설립해서 추진해 나간다라든가, 그리고 외교부가 또 재동포청을 또 설립해서 또 뭐 동포 정책을 나간다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현안적으로 뜨겁게 또 논의될 수밖에 없는 그 대상이 이제 중국 동포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이미 이렇게 또 많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냐, 여기에 대한 이런 중간 보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
이 중장기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 네, 이 새 정부가 수립을 할 때, 그러면 중국 동포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좀 강조를 해서 바로 알아두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 중국 동포에 대한 이 내국인, 또 한국인들의 그 인식이 좋아져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아무리 뭐 좋은 정책을 펼치고 지원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중국 동포에 대한 내국인에 대한 그 내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 인식이, 그러니까 여론이겠죠. 이게 좋지 않다고 할 경우에는 사실 그걸 좀 추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동포에 대한 내국인들의 그 인식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문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는, 거기에 이제는 중점을 좀 두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한국 사회를 좀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우리 동포분들 입장에서 좀 하겠지만은, 제가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한국 사회는 상당히, 글쎄요, 좀 뭐 반중 정서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는 이 온라인상에서 이 조선족 동포에 대한 이 혐오 댓글, 그리고 또 이 거기에 따른 이 반조선족 정서, 이런 것들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좀 개선시켜 나가느냐. 그래서 뭐 내국인에 대한 중국 동포의 인식 개선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중국 동포 역시 또 이 한국 사회에 대한, 또 한국인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인식 개선을, 또 같이 상호 인식 개선을 좀 풀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현안 문제를 좀 바로 우리가 알고 이렇게 바라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좀 많이 보도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이 중국 동포와 관련돼서, 또 중국인, 국내 체류하는 중국인과 관련돼서 많이 이야기되는 그 현안 문제. 크게 제가 뽑아봤을 때는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좀 뽑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 현안이 이제 국내 언론에 이제는 많이 이제는 나오는 문제가 이 건강보험료 이 관련 문제이죠. 그러니까 이 외국인의 이 건강보험제도 관련, 뭐 외국인이나 이 중국 동포들 입장에서는, 특히 지역가입자들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된다, 뭐 그런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이 내국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외국인의 건강보험, 그러니까 뭔가 국민이 차려놓은 뭐 밥상 위에다 뭐 숟가락을 얹어 놓는다, 뭐 그런 인식이 아직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건강보험료를 다 내고 있지만은요.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좀 뭐 국내 언론에서 외국인의 이 건강보험 재정은 전반적으로 볼 때는 흑자이다.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6년도서부터인가요? 2020년도까지 쭉 보니까 한 1조 4천억 원 정도의 흑자이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나오니까 또 한 언론에서는 중국이만 별도로 딱 보니까 거기는 뭐 적자이더라. 뭐 그 같은 기간 보니까 중국이만 별도로 한 3,800억인가요? 뭐 이렇게 한 4천억 가까이 이제는 적자를 보는 그런 또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도 제가 뭐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건강보험을 놓고 어쨌든 이 당사자인 중국 동포들이 생각하는 바하고, 또 내국인들이 또 생각하는 바하고 여러 가지 또 의견 편차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 개선을 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이 좀 또 뭐 국내에서 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돼서 이 부동산 정책, 뭐 상당히 핫 이슈가 됐었죠. 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 기간 내내 이 부동산 뭐 가격을 이렇게 급상승하니까 이걸 잡기 위한, 그러다 보니까 동들어 나온 게 국내에 이제 외국인이 취득한 이 부동산 문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뭐 2010년대 이후 쭉 보니까 외국인이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취득한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 중국인들이 많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또 뭐랄까요, 뭐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는 부동산 취득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국에 가서는 너무 쉽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형평성이 없지 않냐, 그래서 뭐 상호 주의를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역시 이것도 뭐 잘 모르는 한국인들이 또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왜 한국 사람들도 중국 가면은 다 이 아파트 사고 부동산 다 사고 그러는데 왜 못 삽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동산 왜 이 중국 국적자들이 2010년대 이후 들어서, 특히 2015년대 이후 들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결국은 그런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내국인들이 또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 좀 풀어봤던 현안이, 글쎄요, 이 한중 간에 지금 이 문화 충돌, 특히 MZ 세대라고 그러죠. 이 젊은 세대들 간에, 어쨌든 이 문화 충돌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대표적인 뭐 온라인 그 네이버 같은 게 있죠. 이 바이두 같은 경우, 그래서 계속 뭐 올라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대표적으로 논란이 됐던 게, 뭐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좀 어이없어 하고 조금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은,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 한복 논란 한참 일었죠. 이것도 하나의 문화 충돌 현상이라고 보는데, 뭐 이거 외에도 뭐 중국 바이두 그 포털 사이트에 뭐 윤동주라든가 뭐 일제시대 때에 동북 지역에서 항일 독립 운동을 했던, 어떻게 뭐 한국 쪽에서는 항일 지사이고 독립 운동가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중국 바이두에서는 저는 이 조선족으로 표기를 해서, 그래서 한참 또 한국 사회에서 그런 표기를 두고 하는 그 논란이 있죠. 뭐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국가보훈처에서 나서서 뭐 윤동주 시인에게는 뭐 한국 국적을 이렇게 부여해주는 뭐 그런 것도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이 한중 간에 어떤 그 중국 동포들이 애매하게 중간을 끼어서 생기는 이 문화충돌 현상 속에서 이 중국 동포들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먼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호 인식 차원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현안을 놓고 한번 제가 중국 동포 입장에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건강보험 문제 같은 경우, 외국인의 이 건강보험료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재정 뭐 흑자를 보고 있다. 그런데 왜 중국 국적자만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냐,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뭐 외국인의 건강보험 문제에 관련돼서만 놓고 생각하면은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 거의 35%가 이 중국 국적자의 이 중국 동포입니다. 그리고 일반 다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고용 허가제로 들어와 있는, 그리고 또 30대, 40대 젊은 층들이고,
그리고 이 직장 가입자들로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많이 내지만은 사실 뭐 젊은 나이에 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그렇게 갈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인구 구성을 보면은 뭐 제가 좀 말씀도 드렸지만은 60대 이상 나름대로 고령층에 속하는 동포들이 20만 명에 이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역 가입자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에 들어있지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병원에 가야 할 그런 상황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에 있어서 이 중국 국적자에 있어서는 뭐랄까,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이 이렇게 계산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건강보험 관련 역시 뭐 중국 동포들의 지역 가입자가 많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직장 생활보다는 이런 가족하고 이 동반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 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들이라든가 이 가족하고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료는 이렇게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내는 경우가 많고, 그러나 이제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그 이용료는 외국인으로, 이 중국 국적자인 외국인이 그냥 병원을 이용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렇게 그냥 계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책이나 뭐 연구자들 입장에서 이런 중국 동포의 특징을 알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거기에 맞는 뭔가 그러니까 이 인식 전환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보다 한국이 전체적으로 뭐 또 중국보다는 건강보험 제도가 좀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이렇게 중국에서는 병원을 뭐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한국보다는 좀 어려움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진료를 보시거나 또 병원을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 특히 이 가족분들이 한국에 있으면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상대적으로 많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2010년대 이후 2015년대에서부터는 우리 뭐 자녀라든가 또 그 배우자 이렇게 형해서 함께 한국에 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변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뭐랄까, 이제는 한국에 장기 체류하게 되면서 이제 한국에 이렇게 이제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전에는 뭐 이렇게 돈을 벌면 중국에다가, 그래서 중국에다 뭐 집도 사시고 뭐 아파트도 사시고 그랬지만은 뭐 2010년대 이후 2015년대에 뭐 가족, 배우자 다 한국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면서 오히려 이 중국에 있는 부동산도 좀 처분을 하고 그걸로 저는 한국에서 같이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국 국적자의 이 부동산 취득률이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그런 것은 결국은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돈 벌고 또 한국에서 돈도 쓰고 경제 활동도 하고 뭐 그런 인구가 이제는 점점 늘어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긍정적인, 그러니까 뭐랄까요,
방식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인식 전환,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뭐 여기 보니까 중국 국적 시험이 너무 어려워요. 네,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네, 1인 가구 부담, 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한국에서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해서 이렇게 가족 단위로 사는 중국 동포 인구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의 어떤 경제 활동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소비하고 또 이런 것도 좀 늘어나기 때문에 이 한국 경제에는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뭐 이런 인식 전환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현안.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중 간의 이 문화 충돌 현상, 이 중국 동포, 그러니까 이 조선족 동포를 중국 측에서는 어쨌든 이 중국의 하나의 국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족 동포들이 갖고 있는 이런 문화, 뭐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이 조선족의 문화다. 당연히 조선족의 문화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중국의 바이두라든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국내에 이제는 한국인들, 뭐 내국인들의 일 사람들 보면은 왜 그게, 그러니까 조선족의 문화다 그러면은 이제는 한국인들은 왜 그거를 중국 문화라고 하냐 하면서, 이렇게 상당히 격하게 반응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글쎄요, 좀 앞으로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그러나 결국은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은 이 중국 동포와 우리 한국인과의 충분한 상호 이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와 관련돼서 이 북경 베이징 올림픽 한복 논란이 한참 일었을 때 그때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게, 이 한국 정부, 한국 사회가 이 중국 동포를 더 적극적으로 포용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에 어쨌든 이런 문화 충돌 현상도 줄일 수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상호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이 조선족은 중국인이다 하면서 이 동포로 인식하지 않고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좀 뭐랄까요, 이 내국인들 중에서 아주 그 악성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한국 사회가 휘둘리면 안 된다. 중국에서는 조선족, 한국에서는 뭐 한민족.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도 분명하게 이 조선족과 한국인은 한 별통의 민족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인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우리의 같은 동질의 민족을 조선족이라 부르는 거고, 한국에서는 이제는 한민족, 또 한인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용어 차이에서 오는 거에 대한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문화 충돌을 일으키는 거를 우리가 좀 취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방안을 우리가 또 정책적으로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글쎄요, 거기에 대한 뭐 뚜렷한 해답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좀 필요한 부분이 같이 고민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좀 우리가 중국 동포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중국 동포분들이 뭐 저의 이제 방송을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좀 더 제가 나름대로 중국 동포에 대한 특징 무엇이 있는지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동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보통 이 중국 동포들이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는 중국 조선족이다.
네, 그 정체성 아주 강하게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동포, 이 조선족 동포들이 그러니까 재미 동포나 이 제일 동포 또 다른 해외 나간 이 동포들하고는 다른 게 이 중국 동포들은 1949년 중화민족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이 지금 중국이죠. 이 성립할 때에 하나의 그 민족 성원으로 이렇게 기여를 하면서 이 참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조선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상당히 강하다. 어떻게 보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성립할 때 하나의 성원의 한 민족으로서 그때 같이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한 또 거기에 우리는 거기에 조선족이다라는 이거에 대해서 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는 이제는 이해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는 뭐 중국의 어떤 조선족 사회로서의 자체적인 어쨌든 공동체를 형성을 하면서 우리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었죠. 그러다가 이 한중수교 이후에 이 한국 바람이 불고 해외 또 바람이 불고 뭐 도시로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가 좀 많이 이제 흐트러지면서 사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또 그러면서 또 이제는 이 중국에서도 2000년도 이후 들어오면서 학교 교육에 이제 소수민족 중심의 학교가 그 교육에서 이제는 중화민족 이 교육으로 이렇게 좀 전환돼 가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이 조선족 학교에서도 뭐 지난해서부터인가요? 이 조선어만 이제는 조선어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른 과목은 다 이 중국어로 이렇게 가르친다. 뭐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조선족 학교에서의 어떤 그런 민족 언어, 문화 교육도 상당히 많이 축소되어 가는 그런 상황을 직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뭐 중국의 그 이전 교육 체계가 큰 이제 변화를 맛보고 있죠. 뭐 그래서 그런지 2015년도 이후에 한국에 이제는 가족들 또 이렇게 자녀들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좀 한국에 그때 이후로 많이 좀 와서 여기 뭐 한국 학교라든가 뭐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뭐 조선족 학교가 이제 가격이 달라진 게 조선족 이 교사를 또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족 학교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중국 한족 학교하고 좀 비슷하게 되는 이 조선족 이제 교사가 이제 거의 어려워지다 보니까 뭐 그런 현상들도 좀 변화상에 있지 않나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중국 동포, 중국 현지의 중국 동포 사회의 이런 특징들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 재동포 정책 수립과 여기에 따라서 이 중국 동포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어쨌든 정책을 효과적으로 정책으로 나가려면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상호 인식이 서로 좋아야만이 그런 정책이 이제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서로 상호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좀 연구자들이 어쨌든 정책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 좀 너무 원론적이만 얘기가 하고 있고 이런 현안, 지금 현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요, 잘 모른다고 그럴까요? 또 그렇기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거를 잘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통계로만 보고 이렇게 뭐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탁상 행정이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예, 현안으로 이렇게 불거지는 문제, 왜 그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상호 서로 한국인 입장에서 보고 하나는 중국 동포 입장에서 보면서 그거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불거지는 문제점을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나갈 것인지 그런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좋은 이 정책 방안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측면이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5분인데요. 이렇게 한 30분 동안 이렇게 주저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처음 이렇게 해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어려운데, 또 이렇게 해서도 많이 오셔서 또 이렇게 답글도 달아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번 볼까요? 우리 김은하님, 부동산 부분은 중국 동포분들이 한국에 거주한 지 10년 이상인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중국 동포들은 한국이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한국에 거주하면서 정도 많이 들고요. 10년 이상 거주한 분들은 부모님도 한국에 계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애들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집을 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동포분들 만나시면은 한국에서 다 이렇게 살기 좋다고 한국에서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국적으로 기여를 하려고 해도 요즘은 영주권을 먼저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국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요구 조건이 너무 좀 까다로운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분 한번 의견 한번 볼까요? 건강보험 관련 이런 부분도 있고, 네,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제가 이렇게 이렇게 시간 방송으로 통해서라도 좀 최대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한국 이해 폭을 좀 좁혀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좀 많이 만들어 가고자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는 동포분들도 많이 와서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동포에 관심 갖고 있는 우리 좀 내국인 분들도 많이 오셔서 또 같이 좀 의견도 좀 주시고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또 이렇게 방송에 보면은 무조건 동포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이 좀 혐오적인 글을 막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그런 분들도 오셔서 함께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해서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허심탄회하게 쓰시면 제가 또 그 내용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동포분들이 또 생각하는 바를 또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은 제가 또 읽어드리고 해서 그런 거를 또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제가 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좀 더 탄탄하게 좀 준비를 해서 보다 흥미롭고 재미있게 이 생방송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